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사임 의사를 밝힌 일본 아베 수상 이야기입니다. 아베는 2012년부터 8년간 수상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아베의 그 8년 성과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특히 한국 언론과 외국 언론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언론들의 아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평가 기사가 난 경제신문 2개를 봤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8월 30일자 기사에서 아베 정책이 성과도 없이 국가 빚만 들렸다, 구조개혁에도 실패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만 보더라도 취임 당시에 0.8%였는데 8년이 지난 올해 1분기에 0.9%가 됐으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러니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매경에는 세종연구소 진창수 연구원의 아베의 그림자는 계속된다 라는 제목이 칼럼이 실렸는데요. 역시 부정적 평가입니다. 돈을 마구 풀어내서 일본 주가는 올려놨지만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외교적으로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위대의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에도 실패했다,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도 진전이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인도 태평양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미국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이 평가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이자 전 스토니브룩 대학 경제학 교수를 지낸 노아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까지 아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베는 일본 보수 세력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일본을 더욱 보수적, 경직적인 사회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나니 아베는 보수 정치인답지 않게 일본의 자유를 늘려갔다, 즉 일본을 리버럴한 사회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 성과도 그리 나쁘지 않다. 첫째, 양적 완화 같은 적극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성과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 개방 정책을 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을 도입했고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관철했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이뤄냈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근로의욕 침체라는 문제를 겪어왔는데 아베는 여성 취업 확대를 이끌어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셋째는 개방적 세계 질서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군요. 대표적인 것이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이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가 보호주의, 인종주의, 권위주의로 기울어갈 때 아베는 자유주의적, 개방적 세계 질서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아베의 8년간 활동에 대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노아 스미스의 평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0일자 사설로 아베의 8년을 평가를 했더군요. 대체로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베가 나서서 공무원이 주도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타파하고 개혁을 이끌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장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 보수정당의 대표답지 않게 이런 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국제적으로는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CPTPP 체결에 앞장서는 등 개방적 세계 질서 확대를 주도했다. 개혁을 주도해온 이 아베가 물러나면 일본은 다시 공무원이 주도하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사회로 회귀할지도 모르겠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블룸버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아베의 8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컴 턴불 전 호주 수상도 니케이 에이시언 리뷰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베의 개방적 국제 질서에 대한 기여를 매우 높이 평가했더군요. 2017년 CPTPP 협상이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불쑥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말컴 턴불 수상이 호주의 협상 잔류를 결정했고 아베의 일본이 호주와 손을 잡으면서 CPTPP는 다시 부활했다. 아베의 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베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된 곳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세계는 아베를 그리워할 것이다. 말컴 턴볼 전 호주 수상은 이렇게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에서 아베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성공과 실패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일본을 디플레에서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률 목표 2%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물가는 탈출했다. 또 일본 경제의 고질적 약점인 폐쇄성을 상당히 줄였다. 시장 개방을 통해서 오랫동안 보호에 안주해오던 농업을 경쟁에 노출시킨 것, 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것, 이런 것들은 잘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막대하게 부채가 쌓였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 이런 것은 문제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격인 글로벌 타임스도 8월 28일자 사설로 아베의 사임을 다루었습니다. 중국인은 아베를 싫어한다. 그러나 아베가 일본의 혼란을 끝내고 지속적인 개혁을 이룬 것을 인정한다. 아베 재임 기간 동안 일본 국력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에만 가까이 가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반한다. 앞으로 중국과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8월 30일자 기사에서 일본과 인도, 미국, 중국의 관계라는 각도에서 아베 사임을 다뤘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와 손을 잡고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폈다. 또 일본은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인도,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덕분에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하지만 이제 누가 일본의 새로운 수상이 되든 아베처럼 인도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내외신의 평가는 이렇게 상당히 엇갈립니다. 국내 언론은 부정적인 평가 일색인 반면에 외신들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시각이 표출된 결과인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감정, 반일적 사회 분위기가 한국인의 사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일본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렇더라도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베 사임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티가 날 정도로 북한과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29일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괌에서 만나서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국이 빠진 겁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도 그랬겠지요. 이러다가 북한과 중국에 우리 한국이 종속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나마 일본과의 관계라도 회복된다면 어느 정도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포스트 아베 시대에는 일본과 관계가 정상화돼서 한국을 뒤덮고 있는 이 전체주의 기운도 좀 옅어지고 양국 간 협력으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